반갑습니다. N잡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제대로 되었나요? 어라, 들어올 때가 됐는데 왜 이번 달엔 감감무소식이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정말 심각한 비상사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인 기초연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매달 34만 원 1년으로 치면 무려 400만 원이 넘는 거금이 허공으로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수 있거든요. 에이, 나이 차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68살 박 선생님께서 저를 아주 급하게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냐 하면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통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무려 4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셨고 손마디가 다 휘어버릴 정도로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65 넘으시고 당연히 받겠거니 하며 연금을 신청하셨는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철석같이 믿으셨겠지만 박 선생님은 결국 국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게 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니 잘 들으세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억울해하며 저에게 따지시기를 내 전 재산이라곤 통장에 든 2,500만 원이 전부인데 왜 탈락이냐고 하셨습니다. 수입도 쥐꼬리만 한데 왜 내가 부자라는 겁니까? 라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하시는데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재산과 나라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방식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입니다. 통장 잔고는 분명 2,500만 원뿐이었지만 정부가 산출한 소득 인정액은 수급 기준을 훌쩍 넘겨버린 황당한 상황이었죠. 말도 안 돼. 내 돈, 내가 빤히 아는데 계산이 왜 달라요라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정부가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복잡한 셈법의 함정과 비밀이 아주 무섭게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절대로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초연금을 심사 과정에서 몽땅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 시 저지르는 정말 치명적인 7가지 실수들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무서운 함정들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당당하게 연금을 타낼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까지 공개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400만 원을 지켜드리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박 선생님의 사연이 운이 나쁜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며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최근 겨우 석 달 사이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만 무려 2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충북 청주에 거주하시는 70살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홀로 지내시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셨고 매달 통장에 34만 원이 어김없이 입금되는 것을 낙으로 사셨죠. 그런데 작년 설 명절에 생각지도 못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즐거운 명절에 무슨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까요? 효심 깊은 아드님이 명절이라고 어머니 용돈을 좀 크게 보낸 것입니다. 과연 아들이 보낸 그 정성 어린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로서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큰맘 먹고 드린 소중한 명절 선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김 할머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국가의 통지서가 한 장 날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하염없이 우시던 목소리가 잊히질 않습니다. 선생님 자식이 부모 생각해서 보낸 용돈인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됩니까? 라며 목이 메어 말씀하시는데 저까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분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아주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었던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 훅 들어오니 기준선을 훌쩍 넘겨버려 결국 탈락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된 것이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살. 이 선생님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아주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 은행에 달려가서 통장 잔고를 싹 다 인출해버리는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통장 잔액을 아예 0원으로 깨끗하게 비우신 것이죠. 과연 이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요? 통장 잔고가 0원이니까 당연히 받겠지. 설마 국가가 이것까지 알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이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선생님 역시 가차 없는 탈락 통보를 받으셨고 세 분의 속사정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발목을 잡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사례들은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핵심은 똑같은 함정에 빠지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힌 현재 잔액이 아니라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녀석 때문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당장 어르신 통장에 현금이 얼마 꽂혀 있는지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긁어모아 합산합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예금을 싹 다 하나의 숫자로 퉁쳐서 환산을 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국가가 정한 기준선을 단 1원이라도 넘었다면 가차없이 탈락 처리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의 냉정한 규칙입니다. 심사 전날 부랴부랴 돈을 인출해서 숨겨봤자 이 복잡한 계산법을 모르면 여러분의 노력은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은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 안전하다라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서를 내는 그 순간 정부의 거대한 전산망이 여러분의 과거 통장 내역을 아주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특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유익한 영상을 꼭 좀 널리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못 받고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창에 팍팍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아주 꼼꼼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퍼드리는 알짜 정보들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딱 7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도대체 왜 멀쩡한 통장 두고 이런 사단이 나는지 볼까요? 나라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며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정부 나름대로는 정교한 계산의 기준이 다 서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잡한 셈법 때문에 애고는 우리 어르신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공무원도 잘 안 가르쳐주는 그 비밀의 계산법을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까발려 드릴 테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이 핵심 개념 하나만 제대로 잡고 가셔도 골치 아픈 통장 관리 문제의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어려운 말들을 굳이 받아 적거나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그냥 편하게 듣고 이해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혹은 행복이음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복지 정보를 한눈에 관리하기 위해 만든 초대형 통합 전산 관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가진 아주 강력한 만능 돋보기 같은 것이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샅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부터 증권사 보험사는 물론이고 농협과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대한민국 모든 돈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그 즉시 이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여러분의 모든 금융자산을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어떤 은행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입한 보험과 주식은 몇 주나 되는지가 조사하는 그 순간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을 얼른 빼서 잔액을 비우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무서운 함정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지금 당장 비어 있다고 해서 그동안 안 드신 게 아니죠. 카드 영수증이나 마트 기록을 뒤져보면 무엇을 사서 드셨는지 기록이 다 남듯이 여러분의 돈 흐름도 기록이 남습니다. 정부의 시스템도 이 이치와 똑같아서 오늘 당장 통장 잔고가 0원이라고 해서 돈이 없구나 라고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수시 입출금 통장은 단순히 현재의 잔액이 아니라 조사 시점 기준 최근 3개월치 평균 잔액을 재산으로 잡습니다. 조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일정 기간의 평균값을 따진다는 것이 통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 전날 부랴부랴 돈을 다 인출해봤자 이미 그 전에 찍힌 높은 평균 기록 때문에 재산이 있는 걸로 잡힙니다. 딱 이 원칙 하나만 확실히 알아두셔도 여러분은 첫 번째 지뢰밭을 아주 무사히 건너신 것이나 다름없으니 안심하세요. 안타깝게도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셔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어르신들이 전국에 정말 한 트럭이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래서 내가 지난번에 떨어졌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며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제 귀를 더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이며 여러분 통장 속에 숨겨진 7가지 폭탄을 공개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면 10중 8구 당하게 되니 절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의 끝까지 고도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첫 번째 함정인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신청 전에 돈을 싹 빼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으며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과학적인 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딱 집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현금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바로 전날에 그 돈을 몽땅 인출해 버리셨고 통장 잔고는 깔끔하게 0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나도 재산이 없으니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으시겠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은 현재 잔액이 아니라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본다는 무서운 사실 때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난 3개월 내내 1억 원이 들어있다가 마지막 딱 하루만 0원이었다면 평균을 낼 때 여전히 1억 원에 가깝습니다. 내 통장은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전산상으로는 거액의 자산가로 잡혀버리는 기막히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딱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잔고가 0원이어도 여러분의 금융평균 잔액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통장에는 단돈 1원도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라고 억울해하시겠지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기초연금 심사 시스템의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만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두셔도 가장 큰 함정 하나는 미리 피하신 셈이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직접 겪었던 생생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0세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잔뜩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와서는 제가 분명 통장을 싹 비웠는데 왜 탈락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잔고 내역서 떼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0원 한 장 없는 빵원인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에 저까지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지만 시스템의 원리는 단호했습니다. 과연 이정 선생님께서 무슨 큰 실수를 하셨을까요? 단언컨대 그분은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단지 계산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복잡한 속사정을
친절하게 먼저 떠먹여주지 않으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산 기준을 맞추시려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미리미리 수개월 전부터 설계를 하셔야 연금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작 하루나 이틀 전에 돈을 뺀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지난 평균 잔액에는 아무런 기별도 안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함정은 이제부터 시작되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돈을 인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며 의아해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현금 박치기로 전액 인출하신 분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쥐고 있으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안전할 것 같죠.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제 발등 찍는 도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의 함정이며, 제가 이름 붙이길 현금 인출의 배신이라고 부르는 아주 고약한 녀석입니다. 에이 선생님, 현금 찾아서 장롱 깊숙이 박아두면 귀신도 모를 텐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제가 그 이유를 아주 팩트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뭉칫돈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카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없다면 국가로부터 사용처 소명 요구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은 여러분 수중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합산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실제 돈은 생활비로 다 쓰고 없는데 전산상으로는 여전히 부자로 잡혀버리는 아주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다들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가 다 내려가도 유리벽엔 뿌옇게 흔적이 남습니다. 정부가 우리 재산을 들여다보는 눈도 이와 똑같아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도 그 거대한 금액의 흔적을 끝까지 쫓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는 여러분이 여전히 그 돈을 현금으로 쥐고 있다고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쓴 곳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확실한 증빙 자료가 일부라도 있고 소명이 된다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8세방 선생님은 어느 날 5천만 원을 찾으셨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보태주려는 따뜻한 마음이었고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며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사라진 5천만 원의 사용처를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할머니는 현금으로 주어 영수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명되지 않은 5천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버렸고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연금마저 탈락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오늘 반드시 뼈에 새기듯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셨다면 영수증은 목숨 걸고 챙기셔야 하며 아주 작은 지출이라도 서류로 남기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세요. 병원비나 추계금, 조의금, 영수증은 물론이고 낡은 집수리 비용까지 꼼꼼하게 다 모아두는 것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참 짠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의 함정입니다. 자식의 지극한 효심이 오히려 부모님의 발등을 찍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데 바로 효도 용돈의 무서운 반전입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애들이 용돈 좀 챙겨준 게 어떻게 내 재산이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답은 안타깝게도 그렇다입니다. 통장에 입금 기록이 남는 즉시 그 돈은 나라에서 여러분의 금융재산으로 분류해버려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예시로 들었던 김할머니 이야기 잊지 않으셨죠? 아들이 500만 원을 보냈다가 연금이 끊겨버린 그 기막힌 사건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릴 테니 자녀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땐 소득 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계산법을 쓰는데 이 금액이 커트라인보다 낮아야만 연금을 받습니다.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라면 그 기준이 월 228만 원인데 여기서 함정은 소득 인정액에 진짜 무서운 의미에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만 따지는 게 절대 아니며 집이나 예금 같은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몽땅 더해버립니다. 특히 은행에 있는 현금은 기본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이자율 따지듯이 계산하여 여러분의 월 소득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아주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금융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치고 그것이 다시 소득으로 환산되어 점수를 확 올립니다. 만약 자녀분이 효도한다고 500만 원을 턱하니 보내면 나라에서는 재산이 500만 원 늘었구나 라고 즉각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통장에 이미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이 꽉 차 있었다면 새로 들어온 500만 원 전체가 고스란히 소득 점수를 높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게 맞춰져 있던 분들이 자식 덕 좀 보려다가 연금 자격을 박탈당하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모든 어르신이 다 위험한 건 아니며 원래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훨씬 낮아서 여유가 있다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선 근처에서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효도 용돈이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자녀분들께 지금 당장 못을 박아두세요. 목돈 송금은 절대 금물이며 정말 필요할 때마다 소액으로 쪼개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기특한 효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애써 받는 연금을 날려버리는 비극은 우리 집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벌써 3가지 지뢰밭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반환점은 돌았으며 남은 4가지는 더 쉽고 간결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단계만 더 거치면 복잡한 퍼즐이 완성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완벽한 방패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장롱 속에 보험증권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믿었던 그 보험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아시나요? 4번째 함정은 바로 잊혀진 보험의 습격입니다. 나는 매달 돈을 붓기만 했지 타먹지도 않았는데 왜 재산이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부 전산망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히 보험료를 냈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깼을 때 손에 강환급금을 봅니다. 보험을 깨지 않고 유지 중이라도 깨면 나올 돈, 즉 해지 환급금은 이미 내 주머니에 있는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시는 정 선생님은 10년 전 들어놓은 저축성 보험의 해지, 환급금 3,200만 원 때문에 탈락하셨습니다. 본인은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라며 억울해하셨지만 나라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알짜배기 자산으로 판단한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당장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 보험 깨면 환급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5번째 함정으로 넘어갑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귀 쫑긋 안 세우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은 내가 처음에 투자한 원금만 따진다고 오해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며 조사가 들어가는 시점에 현재가로 평가합니다.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대박 터져서 8천만 원이 되었다면 공무원들 컴퓨터에는 8천만 원짜리 자산가로 뜨게 됩니다. 헐값에 샀어도 지금 가격이 금값이면 나라에서는 여러분을 부자로 본다는 뜻이니 신청 전 주식 계좌 확인은 필수 중 필수입니다. 반대로 주식이 반토막 났다면 재산도 줄어든 걸로 잡히니 주식 시장이 파랗게 식었을 때 접수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죠. 방금 짚어드린 5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밟으셨다면 탈락 위험이 크지만 아직 2개의 관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열의 9은 그냥 지나치는 아주 은밀한 함정이며 6번째, 복병은 휴면 계좌의 역습입니다. 10년 전쯤 만들어두고 기억에서 지워버린 통장에 단 1원이라도 들어있다면 정부의 슈퍼컴퓨터는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증권사나 우체국은 물론이고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까지 전산망이 거울처럼 연결되어 있어 숨을 곳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잠자고 있는 계좌부터 확인해보세요. 페이인포라는 사이트에서 한 번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작은 비상금이 오히려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복병을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정기 예금 이자가 불러오는 무서운 이자 소득 폭탄 문제입니다. 목돈을 굴리느라 정기 예금에 넣어두신 분들 참 많으시죠. 만기 날짜가 다가온다면 그 이자 몇 푼 때문에 연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으로 환산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진짜 소득으로 또 한 번 잡히는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만약 이 억 원을 예금했다면 원금 자체도 재산 점수를 높이지만 만기 때 받는 큰 이자가 그 달의 소득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예금 이자는 절대로 한 방에 몰아서 받으시면 안 되며 매달 꼬박꼬박 나누어 받거나 만기 날짜를 여러 개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 인정액이 갑자기 천장을 뚫고 치솟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고 여러분의 연금을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7가지 함정들을 싹 다 훑어보았는데 이제 기초연금 셈법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아차, 그런데 이미 실수해서 함정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탈락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다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비책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필살기는 합법적인 지출로 금융재산의 덩치를 줄이는 것인데 살면서 어차피 나갈 목돈을 미리 당겨 쓰는 전략입니다. 이가 시원찮은데 임플란트를 미루고 계셨나요? 혹은 낡은 보일러나 화장실 수리를 고민하셨나요? 지금이 바로 돈을 쓸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정당하게 돈을 사용하면 금융재산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수급 자격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수증은 여러분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쓴 돈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나라에서도 재산 감소를 인정해 줍니다. 아이고, 난 벌써 현금으로 뽑아서 다 써버렸는데 어쩌나 싶으시겠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증빙 서류를 모으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다시 떼시고 추계금이나 조의금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이 있고 없고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며 일부만이라도 제대로 설명이 되면 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나라에서 재산을 들여다보는 정기조사 타이밍을 파악하는 것인데 지자체마다 조사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과에 우리 동네는 언제쯤 조사를 하느냐고 슬쩍 물어보시고 그 전에 통장 정리와 서류 준비를 끝내는 것이 고수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민센터에 달려가서 복지 담당 공무원분들과 직접 심도 있는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전문가들이며 여러분이 수급 자격을 갖추었는지 혹은 커트라인인지 미리 다 조회해 줍니다. 인터넷을 조금 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돌려보시고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당당히 부탁하세요.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해서 마음이 무거우셨겠지만 이제부터는 희망이 보이는 실제 성공담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랑 상담하셨던 어르신들 중에는 이 복잡한 퍼즐들을 아주 슬기롭게 풀어내서 연금을 받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박할머님은 처음엔 탈락 통지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독하게 마음먹고 증빙 서류를 모으셨죠. 낡은 병원, 영수증부터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꼼꼼하게 다시 챙겨서 재심사를 신청하셨고 결국 당당하게 합격하셨습니다. 이제 매달 34만 원씩 들어오니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며 살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전주의 김어르신은 제 영상을 보시고 미리 보험 환급금을 확인하고 휴면 계좌를 정리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문제 없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셨고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도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배워서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여러분이라고 이 성공의 주인공이 못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관리와 현금 사용처 증빙, 그리고 효도 용돈의 분산 송금, 이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보험 해지 환급금과 주식의 현재 시세, 그리고 숨겨진 휴면 계좌까지 낱낱이 훑어보는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 나이 들어 자식 집만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제 곁에서 항상 건강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주인공이시며 나라에서 드리는 기초연금은 결코 공짜가 아닌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들은 제가 싹 다 소화하기 편한 숭늉처럼 만들어서 여러분 입에 바로 떠먹여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카카오톡을 통해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소중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귀한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다 함께 여유롭고 넉넉한 노후를 즐기며 활짝 웃으시는 날들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마음 편히 인생 이막을 누리실 수 있게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